자, 이번 강좌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앞에 표준이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왜 우리가 표준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한번 좀 우리가 가져볼 만 하겠죠.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기기를 가지고 또는 전기기구를 가지고 유럽을 간다던가 중국을 간다던가 미국을 가게 되면 각 나라별로 콘센트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한 콘센트 내지는 플러그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어때요? 전국적으로 110V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220V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돼지코라 그러나요? 돼지코 모양의 콘센트에다가 플러그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사회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표준화를 시켜줌으로 해가지고서 정해진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비교하거나 분석을 하면 보다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왜 배우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정규 분포하고 또 이것을 표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별량 x에 대해서 n의 평균, 분산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함수가 fx equal to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x의 범위는 전범위. 그렇죠? 그래서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맞나요? 이게 지금 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얘를 표준화 시킨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표준화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을 동원을 해야 될까? 앞서서 우리 표준화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죠. 자, 표준화를 시키는데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우리 Z라고 한다. 걔는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M을 이용해서 시그마분의 X-M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 나와 있는 m과 시그마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z라고 하는 변수가 정규 분포, 평균은 0으로, 분산은 1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도 fz equal to 루트 2파이 에다가 0과 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파이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여기 1 되는 거죠. 2분의 z의 제곱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함수 형태가 한결 더 간편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평균이 0인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이렇게 생긴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자료들을 얘로다가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평균을 0으로 편차를 1로 하는 이런 분포 형태로 표준화 시켜줌으로써 자료의 해석을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기준을 통해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 분포일 때 자료를 비교할 때 세 가지 편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있다. 별량 x, 평균 m. 이랬을 때 1편차 범위 내에 있을 때 하나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m-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가게 될 확률이 0.682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똑같은 형태지만 기준값이 달라지겠죠.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이렇게 되어진 형태에서 요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 식이죠.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그 수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뀝니다. 여기서의 별량은 Z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X지만 여기서 Z로 바뀌어요. 별량이. 그랬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가 0.6826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n-시그마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값 이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별량의 범위가 n-2 시그마부터 여기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일 때에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느냐? 0.9544.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가 되겠죠. 0.9544. 그것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에요. 그것이 바로 0.9544. 그러니까 수치가 표준화시키는 값의 형태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기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n-3 시그마부터 여기 n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이 범위 내에 들어가게 된 넓이는 0.9974라고 공부를 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해당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될 확률값이 0.9974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는 값 1, 2, 3에 해당되어지는 확률값, 다시 말하면 곡선의 밑에 X축과 둘러싸여 있는 Z축이죠. Z축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1편차 1, 2편차 2, 3편차 3, 이 범위에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외의 값들,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이외의 값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확률을 나는 Z가 0부터 1.23까지의 표준 정규 분포 값을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0이겠죠? 1.23. 그러니까 요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 범위의 넓이입니다. 요 넓이. 그런데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 식을 적분을 해야 돼요. fzet이라고 하는 이 식을 0부터 1.23까지 z에 의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분하기가 참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적분되어진 값을 전부 다 아예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 맨 끝자락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 안에서 z의 값이 0.0부터 시작을 해서 1.2 점점점 해서 뭐 3.3 이후까지 이렇게 쭉 나타나 있고, 이쪽에는 가로세로에는 0.00 해서 0.03 점점점에서 0.09까지 이렇게 쫙하니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표를 읽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1.23의 값은 요 1.2와 소수 두 번째 자리 1.3, 그래서 여기서 읽고 여기서 읽어보면, 표를 한번 보세요. 얘를 읽어보면 0.3907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바로 이 값이 1.23까지, 0부터 1.23까지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값 0.3907의 값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넓이의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 후 그 속에 들어가는 어떤 확률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성적이 별량인 정규 분포를 생각했습니다. 수학 성적의 정규 분포가 n 40의 5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평균 40에 편차가 5인 그런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자, 이랬을 때 45점부터 50점까지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45점부터 50점 사이에 별량이 속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이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어진 분포를 생각을 하면 4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예요. 여기는 별량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45점부터 50점까지니까 여기서부터 50점까지 요 안에 들어가게 될 요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들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표준화된 확률 변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나와 이 상황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얘를 표준화시킬 때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될까? 시그마분의 X-M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5고 X-4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게 되면 별량 Z에 대한 새로운 표준 정규 분포 0, 1의 제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이 수치는 어떻게 될까? P 45가 여기로 들어가요. 50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45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45, 4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어지나요? 1. 그리고 Z 해서 50이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주게 되면 그림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요와 같은 형태의 Z에 대한 분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45부터 50이 아니라 1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로 나왔으니까 이것만 이용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려면 따라서 우리는 45부터 X까지 50까지의 얘는 표준화시키니까 1부터 Z가 2까지가 되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수치는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0부터 1까지 수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0부터 2까지 이 넓이에서 0부터 1까지 이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P식으로 써주면 PZ가 0부터 1까지, 2까지, 전체 큰 넓이니까 2까지의 넓이에서 Z가 0부터 1까지 범위의 값을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그 절반 값을 가지고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9544의 절반이니까 0.4772 그리고 얘는 0.3413 이런 것들이 이제 표에 있다 그랬습니다. 3413.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에서 얘를 빼니까 0.1359가 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이 부분의 넓이가 0.1359다. 말을 바꾸면 이 시험에서
이런 성적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원 대비 약 14% 정도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약간 응용해서 얘기를 조금 확장시켜 볼게요. 자, 이런 시험에서 상위 2.128% 잘하는 사람들이네. 상위 2.28% 이내에 들어가려면 나는 최소 몇 점을 받으면 될까? 최소 몇 점 정도 받으면 나는 상위 2.28%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 현장에서 뭐 얘도 그렇고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규분포나 표준정규분포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봄으로 해서 상당히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28%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어디쯤 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 X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X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다 본다면 이렇게 생긴 X라고 하는 정규분포에서 M이 아니라 40이 돼야 되겠죠. 40을 기준으로 해서 2.28%의 이내에 해당되어지는 그 기준점이 우리 X라고 한번 좀 잡아봅시다. 자, X라는 점수를 받으면 상위 2.28%로 해요. 그 여기에서 상위 2.28%면 얘보다는 같던지 아니면 그 위에 해당되어지는 이 영역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한번 표준화 시켜보는 거야. 자, 얘를 표준화 시킬게요. 표준화 시켜서 Z라고 하는 변수에 의한 그림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가 0.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키니까 그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편차가 얼마라 그랬죠? 5라 그랬네. 5. 요 위치가 여기가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2.28%면 여기가 0.0228 요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체크를 할 때는 항상 0을 기준으로 해서 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0.028이 되어지려면 산수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면 되는 거야? 0.4772가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니까 5분의 x-40이 딱 여기가 되어졌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예요. 됐나요? 그러면 그때 이 값이 얼마야? 자, 그림에서 그때 이 값이 얼마냐면 5분의 x-40은 얼마가 되어져야 되는가? 살펴봤더니 0.4772면 요 위치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2가 되어지게 될 때입니다. 얘가 2일 때예요. 그런데 2.28%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야 되겠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 점수가 2보다는 조금 더 큰 값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 기준선이 여기이면 딱 2가 되는 거고 조금 더 올라가면 2보다 큰 값. 그렇죠? 그 경계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때 x는 얼마가 되나요? 2, 50, 50이 되어지고 이게 딱 저스트 정확하게 2.28%에 해당되어지는 값. 그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최소 점수는 50점이 되어지면 상위 2.28% 이상이 해당이 되어지는 그런 득점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자, 요렇게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었을 때 그 표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해석이 쉽게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